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공부하는 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께서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학년 첫 공부한 단원이 보통 우리가 물질과 원소라 해가지고 물질의 구성,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소, 그리고 원자, 그리고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바로 그 단원과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이고 또 공통 과학에서도 또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자 우리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 물질의 변화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물리를 영어로 뭐라 하죠? 피직스를 하죠. 그리고 화학은 케미스트리. 그래서 우리 어떤 몸이 건장할 때 피지컬이 있다, 피지컬이 괜찮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자, 피직스, 그리고 우리 변화는 보통 체인지를 하죠. 그래서 물리 변화는 보통 피지컬 체인지, 그리고 화학 변화는 케미컬 체인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요.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안 변해요. 다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모양 변화, 확산, 상태 변화, 그리고 설탕의 용해 등이 있는데요. 자, 모양이 변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죠. 컵이 깨지거나 종이를 접거나 자르거나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거나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모양은 변하는데 그 자체 성질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상태가 변하는 거. 자, 아이스크림 녹는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보통 융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거 액화. 그리고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기화라고 하죠. 이렇게 상태만 변하고 성질은 안 변한다. 자, 그리고 확산 공부했었죠? 1학년 때. 자, 확산은 자, 물에다가 잉크를 넣으면 잉크가 퍼집니다. 또 향수병에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진다고 우리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설탕의 용해, 우리 용해는 정말로 2학년 2학기 때 엄청 많이 했죠? 자, 설탕을 물에 넣으면 용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그 용해 개념은 이런 현상이 용이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용질이 되는 거죠. 용질이 되고 물은 용매. 그리고 이 용질과 용매가 섞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용액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용해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든지 상태가 변한다든지 확산이 된다든지 설탕이 용이 된다는 거 다보다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물리 변화다. 자, 화학 변화는 이제 성질이 변하는 거죠. 처음 성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열과 빛이 발생한다든지 또 기체가 생성된다든지 그리고 앙금이 생산된다든지 또 색깔이나 냄새, 맛 등의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모든 현상이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은 양초가 타면서 열과 빛이 발생해요. 우리 양초의 성질은 혹시 아세요? 양초의 성질은 파라핀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파라핀이 불에 의해서 녹는 것은 솔직히 어떤 성질이에요? 그냥 그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타면서 뭘 내죠? 그렇죠. 우리 열과 빛을 내죠. 이것이 바로 뭐라 하죠? 우리는 연소라고 이름을 하죠. 형파로 나오네요. 메테인이 연소에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여러분 메테인이 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메테인은 CH4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종종 끼는 방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메탄 성분이죠. 바로 메테인 연소에서 열과 빛이 발생합니다. 자, 기체가 생성되는 과정도 화학 변화죠.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기체가 발생해요. 자, 과산화수소 혹시 아세요? 자, 기호를 어떻게 쓰죠? H2O2라고 하죠. 산소가 하나 더 많아요, 물보다. 이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바르면은 상처를 산화시키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달걀 껍데기 혹시 무슨 성분인지 알아요? 달걀 껍질은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자, 우리 화학계로 하면은 CaCO3. 자, 묽은 염산. 자, 염산은 뭐죠? HCl. 자,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 CO2가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화학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지는 공부할 거예요. 자, 앙금 생성반응. 이거 언제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처음 공부했던 게 이거였죠?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기호가 어떻게 됐죠? Ki. 자, 질산화 뭐죠? 답이 뭐였어요? PbNO3. 자, 이게 해가지고 노란색 앙금을 만들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앙금이 생성된다. 앙금이 뭐예요? 이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에요. 물에 녹지 않은 노란색 물질이 만들어졌다. 자,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합니다. 철이 녹슨다. 철이 녹쓰는 거, 왜 철이 녹습니까? 그렇죠. 철과 산소가 만나서 뭐 한다? 나중에는 여름 2학기 때는 산화시키는 현상이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을이 익는다. 우리 보통 숙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김치가 씌어진다. 뭐예요? 발효. 그리고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갈변 현상.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바뀌어나는 거 왜 그럽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죠? 잎 속에 있는 색소가 변해가지고 붉은색을 띠는 거죠. 자, 이렇게 열과 빛이 발생한다. 또 기체가 생성된다. 그리고 앙금이 생성된다.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화한다. 다 무슨 현상이 변하다? 화학 변화다. 자, 우리가 화학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리 변화는 아까 본 것처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도 안 바뀌고 단지 뭐만 바뀝니까? 배열만 바뀌어요. 자, 우리가 밑에 보면은 물 분자가 있잖아요. 물 분자 H2O. 자, 물 분자가 물리 변화, 즉 물에서 수증기로 만약 100도씨가 넘으면은 수증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기화라고 하죠. 자, 하지만 화학 변화는 뭡니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인데,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여러분 전기분해 언제 공부했죠? 2학년 1학기 때 우리 처음 나온 게 전기분해였죠? 혹시 그때 썼던 이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전해의 질, 즉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NaOH? 지금 이게 뭐죠? 수산화나트륨. 이걸 넣었죠? 이걸 넣어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 즉 H2하고 O2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다? 자,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불을 굉장히 잘 끄죠? 불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하지만 불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펑 터지죠? 산소는 넣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는 잘 타오르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게 화학 변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 변화는 뭐가 변합니까?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분자 사이의 거리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고체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가까워져서 촘촘하게 이어지는 게 고체죠. 하지만 화학 변화는 아예 뭐가 바뀌어요? 분자의 종류가 바뀌고 원자의 배열도 바뀌고 물질의 성질 자체로 불을 잘 끄는 물에서 불을 활활 타오게 하는 산소나 뻥 터지게 하는 수소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원자의 종류나 개수도 바뀌지 않죠. 또 분자의 종류나 개수도 당연히 안 바뀌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질은 바뀐 거 아닙니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총 질량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성질은 바뀌죠. 또 배열 자체도 바뀌고 분자의 종류도 바뀌죠. 하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안 바뀌고 물질의 총 질량도 바뀌지 않습니다. 즉 물질의 총 질량은 결국은 다 합쳐봤자
예전과 똑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공부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화학 반응식과 반응식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건데요. 여기 가장 헷갈릴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화학 반응이란 무엇이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반응전 물질하고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응물이라고, 자, 새로운 물질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안 바뀌면 화학 변화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생성 반응 모형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은 수소 몇 개씩 묶여져 있어요? 그 두 개죠. H2. 여기도 H2. 그래서 두 개가 뭐다? EH2가 되겠죠? 산소는 몇 개예요? O2. 참고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져서 분자가 되는 것. 수소나 산소나 질소같이 이렇게 두 개 묶어져서 하나의 분자가 되는 것을 어떤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물 분자 H2O가 몇 개예요? 두 개가 생성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화학 반응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합이에요. 결합. 즉 뭐냐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A, B가 되는 거예요. A, B. 자, 그리고 분리. 반대가 되겠죠? 분리는 A, B가 A 플러스 B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치환이라 해가지고 치환이라 해가지고 A, B에다가 C를 결합해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B, C가 되고 A가 분리되는 과정이 바로 치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했던 앙금 생성 반응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 반응식.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씁니다. 이때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각각 물질을 플러스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보통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소 플러스 산소는 이제 물이 되는데 수소와 산소는 반응물이요. 물은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게 2단계예요. 자, 수소는 두 개씩 묶어졌죠? 수소 H2, 산소도 O2 해가지고 H2O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수비를 맞추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수소 분자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산소 분자도 몇 개죠? 한 개예요. 하나는 1은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물론 물 분자도 하나로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걸로 보면은 수소 지금 원자가 몇 개죠? 두 개. 산소 원자가 몇 개죠? 두 개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수소 원자가 두 개인데 산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앞에다가 2를 써줍니다. 자, 2를 써주면은 2, 2,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여기도 2, 2, 4가 되겠죠? 아니죠. 2, 4가 아니고, 자, 여기 2가 맞겠죠? 수소만 두 개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2개 하나예요. 그럼 여기다 앞에도 몇 개를 붙여줄까요? 그렇죠. 2를 해주면은, 2, 4, 2, 하나, 2. 그래서 4, 2, 4개, 2개 딱 맞죠? 바로 이 과정이 솔직히말해서 가장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춰줍니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고 1은 생략을 합니다. 반응물의 산소 원자가 2개이므로 생성물인 물분자를 2개로 만들어서 산소 원자의 개수를 같게 합니다. 요거는 2개, 여기도 2개니까 자, 2 곱하기 1을 해주면은 딱 맞죠. 생성물의 수소 원자가 4개이므로
반응 문제 수소 문제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 문제의 개수를 같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그래서 여기도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 4, 2, 4, 2. 딱 맞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개수비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화학 반응 알 수 있는 거를 무엇인지 정리해 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과 생성물 이런 원자의 종류와 개수, 입자수의 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N이 뭡니까? 질소죠. 질소 2분자, 그리고 수소 분자에 몇 개? 3개. 그리고 이 결합해가지고 뭐가 만들었습니까? 암모니아. 암모니아 혹시 아세요?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저도 실험을 해봤을 때 암모니아가 정말 싫더라고요. 암모니아가. 근데 우리 암모니아는 NH3라고 보통 나타내는데 암모니아 분자가 2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보시죠. 반응물은 뭐죠? 질소하고 수소죠. 생성물은 뭐예요? 암모니아예요. 그럼 분자의 종류와 개수, 그럼 몇 개입니까? 질소 분자는 1개, 수소 분자는 3개죠. 하지만, 또 암모니아 분자는 6개죠. 2개죠. 자, 그러면은, 원자의 개수는 얼마예요? 질소 원자 2개, 하나, 둘,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런데, 자, 암모니아도 질소 2개, 수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수비인데요. 자, 계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1대 3대 2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수도 마찬가지로 1대 3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그네슘 아세요? 마그네슘 보통 Mg라 쓰죠? 마그네슘을 얇게 자르는 리본이 있는데요. 이 리본을 페트리 접시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가지고 페트리 접시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는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에 태우고 타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에 넣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4번에서 묽은 염산을 2방울씩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묽은 염산을 다 집어넣어요. 세 군데다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을 넣더니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구부린 마그네슘도 어떻게 돼요?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하지만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례는 자,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마그네슘 성질이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자, 세 번째에서는 타고 남은 재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는데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래서 이걸 보통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은 마그네슘 2분자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서 자, 뭐가 된다? 이게 뭐예요?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 2분자가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물리 변화, 변화하는 것은 화학 변화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